첫 번째 경기 광주FC 대 울산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 상대 4연승은 깨졌다. 하지만 1군으로 나선 울산을 2군으로 상대를 했음에도 오히려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기록. 특히 에너지 레벨에서 충전을 한 1군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시스템의 유기적인 활용이 울산을 상대로 아주 잘 통하는 모습. 특히 공간을 넓게 쓰는 특유의 공격성은 울산 상대로 천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1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사실 이는 수원FC전에서도 드러난 문제였는데 수비진 황석호, 김영권, 김민우의 나이가 아무래도 노장이라서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약하다. 특히 인천의 제르소 같은 선수들에게도 울산이 고전하는 편. 결국 광주가 공간을 빠르게 찢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장이 어렵고 이 경기에서는 주민규도 퇴장으로 나올 수가 없다. 광주가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스피드에서도 앞설 수 있는데 1군 멤버들을 소모한 울산과 달리 광주는 지난 경기 2군으로 나섰다.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전체적으로 광주의 전술이 울산에게 잘 통해서 지난 경기 이전까지 4연승으로 울산 킬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무시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경기 수원FC 대 제주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FC가 지난 울산전에서는 전반 상대의 퇴장의 덕을 본 것은 사실. 하지만 안데르손이나 정승원이 상대의 스피드 싸움에서 압도한 만큼 수원FC가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제주를 상대하는 일정에서도 에너지 레벨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제주가 원래 원정에서 약하기도 하고 특히 주중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것이라는 점은 보너스가 될 여지가 높다. 제주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가 있기는 했다. 제주의 고민인 미드필더에서 남태희와 김주공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된 것. 하지만 뒷심 부족으로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정을 간다는 리스크도 상당하다. 특히 FA컵 1차전이 홈이었던 상황이라서 제주 선수들이 가지고 가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수원FC가 기동성에서 앞서면서 울산을 잘 공략했다. 제주가 FA컵을 홈에서 하고 바로 주말 경기를 하러 수원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태. 결국 제주 선수단의 피로도가 상당히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나마 제주 미드필더에서 공격 포인트가 나왔던 점은 긍정적이었다. 세 번째 경기 김천 상무대 대전 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 상대로 지기는 했어도 당시에는 대구의 선수들이 워낙 단체로 폼이 발딱 서 있었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슈팅 20개로 상대를 두들기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고 특히 모재현도 폼이 상당히 좋았던 게 사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후반에는 스코어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인데 이를 노려서 김천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 선제골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다가 대전이 상대에게 공격권과 실점까지 내주는 모습. 최근 두 경기에서는 추가골이 나오면서 결국 승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공격적인 전술을 황선홍 감독이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천 승리 정도를 기대해보는 매치. 김천이 지난 경기 진 것이 김천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오히려 대전이 공격적인 일관성을 꾸준히 보여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시점에서는 김천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다. 네 번째 경기 성남FC 대 FC안양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김혜훈 대행은 주도하는 축구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 김혜훈 감독의 말이 무색하게도 현재 팀을 이끌 감독이 없다. 천안전 2-2 무승부 이후에 김혜훈 대행이 감독 대행 업무를 종료하고 다시 전력 강화 실장으로 되돌아가기 때문 아직 사령탑이 누구로 임명될지조차 결정된 것이 없고 사실 주도하는 흐름에서도 공격은 몰라도 수비는 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만했다. 안양의 흐름은 상당히 공격적. 사실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해도 상대에게 중거리를 자주 주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화력을 올리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행히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다수 있는 전력이고 수원 삼성전에서도 지기는 했어도 3개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선전했다. 안양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는 중.
성남이 아직 지휘봉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안양도 상당히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성남도 주도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비적인 난조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수원 삼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비적인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다. 다만 이랜드의 감독인 김도균이 수원 삼성의 저승사자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 수원FC에서도 수원 삼성을 공격과 압박으로 상대하면서 10승 1무 3패라는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변성환호에서의 수원 삼성은 처음 만나는 것이기는 한데 수원 삼성도 최근에는 약점이 없지는 않은 모습이다. 수원 삼성의 색채는 측면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과 활발한 활동량 및 트랜지션. 다만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남이나 안양의 강한 압박에 실수를 내주는 등 아직은 압박에 대응하는 흐름이 완숙해진 모습은 아니다. 팀의 체급으로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랜드도 전체적으로 압박 라인을 쭉 끌어올리는 성향이라는 점은 상당한 변수가 될 듯.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변성환 감독의 색채가 상당히 두드러진 팀이 된 수원 삼성. 다만 강한 압박에 빌드업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특히 이랜드의 감독인 김도균 감독은 수원 삼성을 상대로 난전을 일으키면서 우세한 흐름을 잘 잡아가는 감독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